한국의 KF-21 보라매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면서 뜻하지 않게 F-35를 둘러싸고 효용성과 성능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F-35는 지금까지 개발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중 가장 무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기술적 결함과 높은 유지 비용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점차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F-35 회의론은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점점 커져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그동안 KF-21을 반대하던 일각의 주장들이 돌면 F-35를 겨냥해 회의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 사건으로 그동안 한국이 진행해오던 경항모 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해졌으며 KF-21 네이비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3월 미국 뉴욕타임스는 로키드 마틴의 F-35는 기술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미의회와 국방부조차 F-35 작전 운용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도 지난 1월 F-35의 결함이 여전히 871건에 달하고 심각한 문제도 남아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스텔스 성능만으로는 변화한 공중작전 개념을 충족할 수 없다는 최근의 항공전 전술 교리 변화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 같은 논란이 만면하자 세계 각국들이 F-35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 기종 찾기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먼저 F-35의 본고장민 미국은 스텔스 성능은 낮추는 대신 레이더와 전자전 능력을 업그레이드한 무장 탑재량이 높은 기존 전투기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보다 저렴한 기종을 단기간 내 실전 배치해 F-35의 작전 투입 비중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 공군이 보밍으로부터 1억 기를 민수한 F-15X는 미 같은 기류가 반영된 기종입니다. 미 공군은 228억 달러인 약 26조 원을 투입해 F-15X 144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F-15X는 무장 탑재량이 F-35A보다 50%나 많은 13대4T에 달합니다. 미사일이나 폭탄은 최대 24발까지 잠착할 수 있는데요. 다기능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를 비롯한 각종 첨단 전자장비도 갖췄습니다. 스텔스 성능은 없지만 F-35보다 운명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큽니다. 실제로 IF-15는 한번 출격할 때마다 문명 유지비가 22,000달러 약 2,490만원이지만 F-35는 36,000달러 약 4,071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비용 부담이 적은 F-16 대체 기종 논의도 본격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F-35의 가격 대비 성능에 대한 회의로는 F-35B의 경우 더 심한데요. 영국이 당장건 엘리자베스급 함모 두 척에 탑재되는 F-35B 수직 미 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당초 계획보다 1/3로 축소할 전망으로 알려지면서 F-35는 때 만인 순환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F-35를 도입한 국가들은 F-35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국 실정에 부합하는 대안을 찾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세대 전경항모 함재 전투기의 세계 표준은 영국이 개발한 수직이 착륙 전투기 해리머 해리어였습니다. 한편 세월이 지난 지금 경항모에서 운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함재기는 미국의 F-35B 뿐입니다. 반면 중형 이상 항모의 전투기 출격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증기나 전기를 동력으로 함선해서 항공기를 발진시키는 사출기 미함 방식인 CATOBAR입니다. 미 방식을 사용하는 전투기는 미국 F-35C나 F-A-18 계열 프랑스 라팔 M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스키점프대 형태의 구조물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현재 중항모의 함재기로 쓸 수 있는 기종은 F-A-18이 FSTOBAR, 러시마 수-330I나 미그 29K, 인도 테자스 스웨덴이 브라질의 제만한 그리펜 네이비 등 4종류를 꼽을 수 있습니다. 미처럼 사출기나 스키점프대 형태의 구조물을 이용한 함재기 종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경항모에서 운용할 수 있는 함재기의 선택폭은 매우 좁습니다. 보통 전투기는 경항모의 짧은 갑판 길이 때문에 이함, 착함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항모용 전투기를 따로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엔진 노즐 분사 방향을 바꿔 수직으로 미착륙하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은 비싸지며 폭장량과 운용성은 떨어집니다. 또 개발이 어려운 반면 용도는 제한돼 다양한 기종이 나오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유행한 경항모 함재기는 모두 해리어였습니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태국,
인도의 경항모는 모두 해리어 계열 기체를 운용해왔습니다. 미 해군의 강습 상륙함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만든 전투기가 F-35B입니다. F-35B는 F-35라는 이름을 따르지만 공군용 A형이나 해군용 C형과는 크기, 중량, 구조, 엔진 등 설계 자체가 다릅니다. 사실상 별개 기종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당초 F-35B 도입을 결정한 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총 5개국이었습니다. 터키는 아나돌루급 함모용으로 40대 미상 도입을 추진했으나 금수 조치로 계획이 좌초됐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각국이 F-35B 도입 물량을 대폭 줄일 전망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최대 구매자인 미 해병대는 지난해 군개혁 일환으로 대규모 편제 개편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한 개 비행대당 전투기 16대가 배속된 편제를 10대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당초 미 해병대는 2032년 회계연도까지 22개 비행대의 F-35B 기종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비행대 소속 전투기 편제가 10대로 감축되면서 F-35B 도입 물량도 최대 130여 대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138대를 구매해 세계 2위 F-35B 도입국이 될 예정이던 영국도 2025년까지 F-35B 48대 도입만 확정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90대는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영국 정부는 F-35B 구입에 쓸 예산을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와 무민 전투기 개발, 획득에 투입할 전망입니다. 이런 예산 전용만은 자국 의회의 지지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은 이처럼 함재기 부족 현상을 미 해병대 F-35B를 영국 항모에서 함께 운용하는 연합전단을 구성해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미국과 영국은 지난해부터 연합전단을 시범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 나라가 600대 미상 주문할 예정이던 F-35B는 발주 취소로 실제 생산 물량은 220대 미상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을 다시 풀이하면 F-35계열 기체 중 가장 비싼 F-35B의 획득, 유지 비용이 더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전투기 양산 수량이 줄면 대당 제작 단가와 후속 군수 지원 비용도 따라서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미 시점에서 한국이 F-35B를 도입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까요? 2019년 로키드 마틴 측은 F-35B 전투기의 기체 단가가 대당 1억 130만 달러인 112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는 제14차 저물초도 생산 LRIP 물량 기준입니다. 또 이 가격은 순수 전투기 납품 가격만 따진 것입니다. 다른 성능 옵션 등을 추가한 프로그램 가격은 훨씬 높아집니다. 또 무기체계 구입 가격은 도입 시기와 물량, 옵션에 따라 천차만별로 변합니다. 한국군이 소묘를 제기한 F-35B 전투기 물량은 20대입니다. 대당 가격을 2,500억 원으로 잡아도 5조 원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8월 군은 F-35B 20대 도입에 4조 7천억 원 대당 2,35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실제 F-35B 판매 사례를 살펴보면 눈덩이 가격 폭등은 좀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지난해 1월 싱가포르는 미 국방부로부터 F-35B 12대 구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미 국방부 산하 국방만부협력국이 통보한 F-35B 12대 판매 가격은 27억 5천만 달러로 약 3조 398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전투기 기체와 운송 및 훈련 비용만 포함한 가격입니다. 무장과 예비 부품 등은 포함되지 많은 가격인데요. 1억 2,900만 달러로 약 2,530억 원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마저도 미 해병대 의대 규모 편제 개편과 영국의 구매 분량 축소 전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양산 물량이 줄면 F-35B 대당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이 F-35B를 도입할 2020년대 중반 이후 실제 가격은 세계 최고가 전투기 F-22에 근접한 3천억 원 수준까지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F-35B는 한국군이 이미 도입한 공군용 F-35A와 기체의 구조, 부품이 다릅니다. 또한 미와 별개로 별도의 정비 훈련 지원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획득 후 유지 비용도 더 올라게 되는데요. 영국이 F-35B 대량 도입 포기를 검토한 것도 효용성은 떨어지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모르는 돈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공군은 F-35B 외에도 굵직한 무기 도입,
개량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F-35A 20대 추가 도입에 3조 3천억 원 미상 조기 경보기 2대 추가 도입에 1조 3천억 원 미상 KF-16 성능 개량에 2조 1천억 원 미상 F-15K 성능 개량에 3조 원 이상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에 8조 원 미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 5조 원, 최막의 경우 7조 원 미상 들여 F-35B를 도입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KF-X 사업을 반대해 모던 일부 국내 언론들조차도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F-35B의 가격 상승으로 한국 해군의 경항모 도입 사업에 큰 변화 있을 전망입니다. 해군은 약 5조 원대 7만 톤급 정규 항모 도입이 부담스럽다며 2조 원대 경항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예산 3조 원을 절감한 셈인데요.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함재기 가격이 폭등할 전망이 줄을 잇기 때문인데요. 결국 항모 구입에서 맡긴 예산을 함재기 구입 비용으로 쓰게 될 공산미 커진 것이죠. 따라서 중형 항모를 건조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관련 업계로 돌아갈 경기 부양 효과도 덩달아 생기게 됩니다. 쉽게 말해 항모 규모를 줄이면서까지 맡긴 예산을 엉뚱한 미국에 바치지 말자는 여론이 힘을 얻게 됐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F-35를 찬양하던 일각에서도 한국에서 도입할 함재기가 한국 만보 환경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게 됐습니다. 폭장량과 작전 반경은 감소하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른바 가성비 나쁜 기종이란 지적입니다. 한국 해군이 고집하는 4만 톤급 경항모의 도입 가격 자체는 정규 항모 대비 저렴합니다. 반면 운용 가능한 함재기는 F-35B 한 기종으로 제한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됐는데요. 또한 경함모용 함재기는 획득, 유지 비용이 정규 항모에서 운용 가능한 함재기보다 월등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작전 능력은 정규 항모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즉 F-35B의 가격 폭등은 단점이란 단점은 다 끄트머온 모양새가 된 것이죠. 그래서 KF-21을 개량해 함재기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7만 톤급 정규 항모를 도입하면 어떤 미점이 있을까요? F-35B보다 저렴하고 성능은 더 무수한 F-35C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사출기에서 발진하는 무인 전투기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KF-21의 동체와 랜딩 기머를 랜딩 기어 착륙 장치 개량의 함재기로 전용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다양한 선택지가 생긴다는 것이고 그만큼 많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항모 및 함재기 도입은 국익과 만보에 기여해야 합니다. 적이 표적으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경항모와 가성비 떨어지는 함재기를 혈세로 떠만마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당당히 국산 KF-21 시제기 1호기를 성공적으로 개발에 출고한 반면 경항모 함재기 F-35B의 효용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F-35B를 도입해야 한다던 주장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힘들다는 여론이 한 방향으로 모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국은 정규 중형 항모 건조와 KF-21 네이비 개발을 위한 탐색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참마 먼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해군이 결단할 일만 남았습니다.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